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의 공격에 집중하다가 내부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발생하면 오히려 중국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 또는 일본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한 중국인 관광객 부부가 편의점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을 벌여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중국인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며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결코 쳐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영토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이 일본보다 26배나 넓습니다. 인구로 따져봤을 때도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며 중국은 14억 명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GDP의 경우에서도 일본은 세계 4위로 4조 2천억 달러이며 중국은 세계 2위로 18조 5천억 달러입니다. 군사력도 비교해보면 일본 자위대의 병력은 약 22만 8천 명인 반면 중국의 인민의 반군은 약 235만 명입니다. 핵무기도 일본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대략 4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국방비 예산 또한 일본은 약 460억 달러, 중국은 2,900억 달러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군사력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은 7위, 중국은 3위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중국의 데이터가 정확한 것일까요? 라면서요. 중국의 공식적인 수치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차를 고려하면 실제 중국의 인구와 GDP는 위 수치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영토 문제입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죠. 최근에도 중국 선박들이 센카쿠 해역에 반복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중국 선박을 납포하거나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를 계기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중국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현실적으로 일본을 침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3대 수출국이며 수입 또한 중국에서 일본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 또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전쟁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미국이죠. 만약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다면 미국이 일본 측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과 전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일본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두 나라 간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은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일본이 받는 경제적 피해도 크겠지만 중국이 입을 피해는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좋든 나쁘든 위기 상황에서는 단결하는 민족입니다. 평소 전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겠냐는 질문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싸운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결할 경우에는 일본 못지않게 강력한 단결심을 보일 수 있죠. 또한 현재 중국은 경제 부진으로 궁지에 몰린 심각한 상황임을 여러 중국의 뉴스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실업률은 21.3%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률이 더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침공하려면 상대 국가의 몇 배에 달하는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중국이 그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는 독립운동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어 모든 군사력을 외부 침략에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결국 점령에 실패했고 중월 전쟁에서는 베트남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한족은 중국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한족의 왕조로 봤을 때 중국 역사에서 한족의 나라는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정도이며 명나라도 276년 만에 청나라에 정복당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에서도 중국이 특별히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국민당과의 내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방심하지 않고 언제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게다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형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체제 인사들은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 저항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백지 시위를 통해 조용한 방식으로 항의했지만 단순히 백지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1년 이상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홍콩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며 체제가 흔들릴 경우 독립운동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약점을 보인다면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에서도 많은 중국인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집을 짓겠다, 빌딩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밀 군사 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온 중국인이라도 중국의 국방통화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움직이면 그들도 결국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입된 토지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냥 수익이 나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두렵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한 지상전이나 총격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댓글에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과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댓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실제 병사들이 싸우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전쟁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중국이 실제 한국 또는 일본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거나 주변 정세가 변한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철저한 대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올바른 인물을 뽑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결국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라의 국민뿐인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